자, 시작의 트렌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간 우리를 어떤 종목이 웃게 했고 또 울게 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교보증권영업부 윤현민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떤 종목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업앤다운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번 주 업앤다운 종목입니다. 업쪽에는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현대미포조선, ST팜, 코리아센터 들어가 있고요. 다운 종목에는 신풍제약, 이노션, CJ ENM, H&N 한국사이버결제, 유틸렉스까지 10종목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업종목 하나, 다운 종목 하나 볼 텐데요. 어느 쪽 먼저 볼까요, 팀장님? 일단 다운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종목 중에 어느 종목 가장 눈길 가셨어요? 예,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은 오늘도 좀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좀 위기를 좀 맞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0일 날 좀 최고점을 찍은 후에 좀 상당히 주가가 좀 조정을 좀 급격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서 분명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 20% 증가하면서 매출액 한 약 2천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뭐 온라인 결제 사업 같은 경우 매출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사업도 전년 대비에 좀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좀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이 더 좀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제 시장 내에서 온라인이라든지 뭐 비대면 이런 어떤 결제 시장은 계속해서 커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시장, 특히 이제 해외 어떤 그 스토어들의 좀 입점이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구글 플레이라든지 뭐 글로벌 OTT 관련된 쪽에서 어떤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익스피디아든지 뭐 호텔스닷컴 같은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해외 가맹점도 이제는 조금씩 매출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보다 내년을 좀 보면서 이 종목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오히려 좀 저점에서의 어떤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NFT 테마가 핫하고 그리고 조금 확장이 되면서 핀테크, 자산관리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NFT 수요 좀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최근에 좀 상당히 핫했던 섹터가 이제 뭐 말씀하셨던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쪽, 뭐 핀테크 쪽인 또 볼 수 있는데 사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회사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좀 내놓은 것은 아닌데 사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쪽이 결국은 사업 확장성이 상당히 무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 영역에 좀 걸쳐서 사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NFT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최근엔 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결국은 또 뭐 미술, 경매까지 좀 계속 산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메타버스가 상당히 같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이제 결국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FT가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 쪽에서 봤을 때 또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는 결국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진단 함께 주셨고요. 업 종목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업으로 꼽으셨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ST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지금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 어제 많이 뛰어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걸까요? 지금 오늘은 제가 볼 때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양봉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보면 지금 외인과 기관, 뭐 연기금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2차전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캐파를 좀 증설을 하게 되면
그 향후에 이제 얼마큼 더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주가를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4일 날 1,500억 규모의 어떤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관련돼서 생산 설비 증산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mRNA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좀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 좀 백신과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엮였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본업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업도 상당히 튼튼해져 가는 부분이 있고, 캐파를 통해서 지금 2025년까지 한 7톤 정도 지금 생산을 캐파를 늘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mRNA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관련돼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당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꿈을 먹고 산다라는 이런 좀 느낌이 있는데, 앞서 제가 소개시켜줬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00, 400% 이상 좀 늘어났고, 지금 이 ST팜 같은 경우는 3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흑전으로 좀 전환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좀 실적이 나오는, 또 CDMO 쪽으로도 어떤 CMO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캐파가 좀 증설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ST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CMO, CDMO 업체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되는 구간,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종목 ST팜이었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지수 큰 폭으로 오후에 흔들려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스권에서 좀 버텨주는 듯 하다가 팀장님, 네. 크게 좀 무너졌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940선 하회하고 있고, 코스닥 1,000선 장중 이탈했었죠. 지금은 1,005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이라서 좀 어떤 전략 세워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시장의 비관론과 낙관론이 계속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저는 이제 코스피가 2,950선 지지 여부를 좀 상당히 좀 두껍게 봤는데 이미 2,950선은 좀 무너진 상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20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0선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거의 좀 붕괴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급작스럽게 지금 매도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WTO에서 지금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지금 바이러스가 좀 발견됐다는 어떤 소식 때문에 좀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과 외인의 지금 양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사실은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보다 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인의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1,190원대를 뚫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앞서서는 뭐 환율 고공행진에도 반도체주 매수해준 적이 있으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에 어느 정도 구간에 좀 환율이 내려와야 우리는 좀 외국인 수급 좀 기대해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원래는 한 1,150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까지 올랐을 때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지금 1,200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지금 코스닥에선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절대적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1,180선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외인의 지금 매수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IT 반도체 좀 네. 대형주 쪽으로 좀 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함께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살짝 좀 몰리는 감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테마가 좀 상당히 좀 잘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말씀하셨던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또 빠른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컨센서스가 올라가지만 좀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이런 타임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는 좀 시장에 좀 휘둘리는 좀 그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테마 안에서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어떤 테마 다음 주에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뭐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이제 섹터는 2차전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상당히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힘 있게 좀 출발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시장이 좀 밀리면서 오후에 살짝 밀리고 있지만 2차전지 섹터 관련된 좀 테마가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상당히 좋으나 주가가 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너무 싸도 되나 하는 이제 뭐 대형주들도 있고요. 또 섹터로 보게 된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좀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이제 너무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어떤 그럼 종목 공략해서 모아가면 좋을까요? 예, 사실 오늘 지금 저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하나 종목을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지금 지수 때문에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편안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AP라든지 이미지 센서죠. CIS 쪽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유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외주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 4,300억 정도 설비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P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또 5G 전용으로 휴대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점 이에 따라 좀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좀 내년을 보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고 매수할까요? 손절가, 목표가 이어서 들어볼게요. 일단은 좀 현재 상황에서 저는 편하게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4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 좀 살짝 못 미치는 5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효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잘 흘러왔습니다. 마감까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2부에서 선수 해석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